자, 녹화본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너가 풀어야 했던 숙제 부분 17쪽부터 우리 지금 할 겁니다. 1번부터 8번은 쭉 풀 거야. 네, 그리고 고등, 내신, 유형 그 3개도 할 거야. 오케이? 아마 마찬가지로 저번에랑 비슷하게 우리가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수 있어. 그 모의고사까지는. 근데 일단 좀 더 어려운 얘들부터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So, in fact, humans are known to have the largest and the most visible sclera, the whites of the eyes. If any, 이거 얘들아 if 못할 거야 얘들아. 참고로 이거 of any species일 거야. 그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얘들아? 사람들이 알려진 그러니까 알려진 동물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고 보여지는 스클레라가 있대. 그래서 스클레라가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뭐 밑에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적혀 있네요. 공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리 영어로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지. 스클레라의 정의죠 이거. 그쵸? 스클레라 의 정의.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주고 있지. 그러니까 네 눈의 하얀색 부분이다 이거야. 그리고 of any species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어떠한 종들 중에서도, 동물 그 어떠한 애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고 가장 보여지는, 볼 수 있는 이 스칼레라가 있대. 자, this fact intrigues scientists. intrigues가 무슨 말이야? 흥미를 돋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모르면 쓰세요. 흥미를 돋다라는 뜻이야. 흥미를 유발하다라고 해도 되고. 자, 왜 이 사실이 과학자들의 흥미를 돋을까? 왜냐하면 because it would seem actually to be a considerable obstacle.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크고 보여지는 이 하얀색 부분이 있다는 게 눈에 사실상 과학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뭐래? 그치? 어떻게 보면 obstacle, 장벽이라 이거야. 장애, 장벽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애들아 어떠한 단점이야. 오케이? 그러면 단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지 과학자들한테는. 그래서 얘들아 상상을 해보라고 얘기해. Imagine for example the classic war movie scene where the soldier dresses in camouflage. camouflage가 뭔지 아니? 그쵸, 위장. 그래서 상상을 해보래. 만약에 어떠한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쟁 영화를 생각했을 때 막 예를 들어 뭐 베트남 전쟁 영화야. 그럼 거기서 이제 뭘 합니까? 다 위장을 이렇게 하지. 숲속에서 이제 안 보이게끔 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paints his face with green and brown color. 막 색칠해놨어. 근데 얘들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스클레라 부분을 색칠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그 부분 camouflage가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beaming bright against the jungle이 무슨 말이냐면 정글을 이렇게 대면에서 봤을 때 우리 눈이 선명히 보이잖아. 그치?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잖아. 그치? 이게 그 위에서 언급된 그 obstacle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클레라를 발달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야. There must be a reason. There must be some reason humans developed it. Despite its obvious cost. 여기서 cost는 뭘까? 그 단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여기선 비용이 아니라 그쵸? 그 단점을 또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당연한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발달을 했을까? 자, 실은 in fact the advantage of visible sclera, so goes the cooperative eye hypothesis.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hypothesis는 가설이라는 뜻은 알 것 같고 이 so goes라고 그러잖아. 모모가 얘기하길 이라고 해석하면 돼. 오케이? 아니면 맞아. 그게 가장 적절해. 모모가 얘기하길. 그래서 이 cooperative eye hypothesis가 얘기하길 장점이 이거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cooperative eye hypothesis가 장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떠한 특정한 그러니까 뭐 눈으로 협력하는 가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가설이 뭔데? It's precisely that it enables humans to see clearly from a distance. 자, 허용을 해준대. 그러니까 장점이 내가 다른 색깔로 해볼게. 여기서부터 장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허용을 해준대지. enables. 뭘 허용을 해준대?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게. 그리고 멀리서 볼 수 있게. From a distance 그러면 이건 그냥 멀리서 라는 뜻이죠. 그쵸? 먼 거리에서 라는 뜻이니까. 근데 얘들아 그냥 명확하게 멀리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아니야. 어떤 걸 볼 수 있게 해준대? Which direction other humans are looking. 여기까지 다 해석을 해야 돼. 뭘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를
또 다른 사람이 멀리서 보게끔 해준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너네들이 저 멀리서 어디를 향해 보고 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저 멀리서 너네들을 볼 때 스칼레라 때문에 너네들이 어디로 보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장점이다라는 가설이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얘네들이 이건 왜 지금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다 너네들과 되게 닮은 애들이지. 그치? 침팬지나 고릴라하고 보노보스 이런 얘네들은 다 우리의 뭐야? 이웃 사촌이지. 그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여기서 진짜 적혀 있잖아. 이건 드립이 아니 진짜. 그쵸? 연구를 해봤을 때 우리의 가장 그 가까운 친척인 얘네들이 얘네들은 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른대? 머리를 따른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머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반면에지 whereas 사람들은 오케이? 그 사람 유아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뭘 본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본다 이거야.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so the value of looking someone in the eye may be in fact something uniquely human.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눈을 마주치는 거 있지. 이게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목을 파악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지.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해야지. 그럼 한 줄 요약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제목은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나서는 뭔 거 같아? 너가 쓴 정답이 맞는 거 같아? 봐봐. 이렇게 10초 줄게. 자, 네가 쓴 정답이 혹시 1번이다 손들어봐. 1번 없겠죠. 2번 혹시 있나요? 2번이 대다수네. 선생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공막, 사람의 공막의 독특함이죠. 오케이. 왜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니까.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Number 2. 자, 멜로디 말 그대로 그 음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멜로디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음정이야. is one of the primary ways that expectations are controlled by composers. 자, 이 문구가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composer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작곡가들이야. 그치? 이런 작곡가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작곡가들로부터 사용되는 왜냐면 지금 얘들아 이거 수동태 쓴 거 보이지? are controlled by composer지. 그치? expectation이 뭐야? 그치? 예상 혹은 기대란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기대가 작곡가들로부터 사용되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음정이래. 이걸 쉽게 풀어보자. 무슨 말 하는 걸까? 작곡가들은 음정을 써서 우리를 예상을 하게, 기대를 하게 만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점 봐봐. Music theorists, 이 음악 이론가들 have identified a principle called a gap fill. 자, 이 gap fill이라는 어떠한 원칙을 발견해냈대. 오케이? 그럼 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In a sequence of tones, if a melody makes a large leap. 자, 여기서 얘들아 이 조건이 중요해. 이걸 네가 이해해야지 다음 문장들이 이제 말이 될 거야. 자, 조건이 뭐야? 만약에 멜로디가 큰 리프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Makes a large leap. 변화가 크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멜로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음정이 많이 먼 음정으로 칠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돼? Makes a large leap가 맞아. 멀리 건너뛰다 이거야. 근데 음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다 어렸을 때 한국 학생들이니까 피아노 한 번씩은 쳐봤을 거야. 그치? 5살 때? 안 쳤으면 음악 시간에 음악 배우지?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알죠? 그럼 그 옥타브가 하나 넘어간 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음을 쳤다고 해봐. 그랬다면 either upward,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leap가 그 점프가 올라가는 점프든 아래로 가는 점프든 상관없어. The next note should change direction. 자, 그러면 만약에 leap가 있었어, 멀리 건너뛰었어, 그러면 다음 음정은 어떻게 돼야 된대? 방향을 반대로 가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멜로디를 여기서부터 여기로 건너뛰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자, a typical melody includes a lot of stepwise motion. That is,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겠지? Adjacent tones in the scale.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typical한 멜로디를 이렇게 쭉 보면, 오케이? 대체적으로 다 스케일에서 adjacent가 뭐야? 그치, 근접한, 옆에 있는이란 뜻이지. 다 비슷한 음정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한
typical이니까 흔한 멜로디를 보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야. 다 근처에 있다 이거야. Okay? If a melody makes a big leap, 또 똑같이 얘기하지. 만약에 큰 리프를 가, 그럼 theorists describe a tendency for the melody to want to return. 그러니까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뭘 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큰 리프가 있으면 다시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돌아오는 거를 원한다 이거지. Okay? 이 jumping off 포인트는 okay? 그 리프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갔다면 리핑 포인트가 여긴 거지. 올라간 지점. 그치? 자, 그래서 this is another way to say 이건 또 이걸 얘기할 다른 방법이다. That our brains expect that the leap was only temporary.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뭘 예상하게 되냐면 어떠한 멜로디가 막 점프를 해.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야. 혹은 그걸 기대한다 이거야. And the tones that follow,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 립하고 나서 따라오는 이 톤들은, 음정들은 need to bring us closer and closer to the starting point. 점점 더 원래 시작했던 이 jumping 포인트랑 똑같은 말이지 이거. 원래 시작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점점 더 돌아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안다 이거야. 그쵸?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리핑 포인트에서 위로 올라가. 그럼 우리 뇌는 뭘 기대해? 다시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거. 그치? 톤이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걸 우리 기대한다 이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예시거든. 이건 다 예시야. 예시를 이제 이걸로 줘. 지금 얘들아 너네들 Over the Rainbow 아니? 너무 옛날 영화여서 그 Sound of Music 안 봤다 손 들어봐. 안 봤을 수 있죠. 네. 그 유명한 영화예요. 유명한 그 뭐 요즘에도 내가 봤을 때 학교에서도 뭐 유치원 때도 많이 틀어줄 건데 그 유명한 노래를 예시를 들어. 내가 지금 이 노래를 하진 않을게.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얘들아 확 올라가 그 노래 들어보면. 그래서 함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그래서 팍 올라가거든. 그 올라갔을 때 여기서 얘기하지. begin 시작을 한대. 뭐와 같이 시작을 한대. 가장 큰 리프 중에 하나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가장 큰 리프로 가. 근데 이제 우리를 다시 침착하게 한대지. 어떻게? 멜로디를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낸대지.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또 뭘 얘기하는 걸까? 스타팅 포인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점핑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를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그냥 예시야. 저 위에 얘기했던. 오케이? 그럼 얘들아 전체적인 내용은 뭐야? 이 그 gap fill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어떠한 음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갑자기 리프를 한 걸 들었을 때 뭐를 예상하는지 뭐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럼 이거에 대한 적절한 제목이 네가 쓴 제목이 맞는지 네가 쓴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오케이? 아마 얘는 맞을 거야. 오케이? 1번 있나요? 없어요. 2번 있나요? 네, 2번이 맞겠죠? 왜 큰 리프가 다시 집으로, 이 집이 진짜 집은 아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팅 포인트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맞아요. 2번 맞고요. 3번 가볼게요. 맞아.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유형별 치고. So, do you have a tendency to focus on what you don't have than what you do? 자, 요 정도 rhetorical 질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너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니? 뭐뭐보다는 이런 문구지. 뭐 하는 경향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가? 그렇지. 없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니? 있는 것보다는? 이라고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주죠. Unfortunately, many people tend to focus on what they don't have. 이게 이제 포인트지? 저걸 물어본 이유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없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는 우리 다 느낄 거야. 그치? 그리고 막 이러한 속담도 많죠? 뭐 영어로는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이고 한국말로 그거 아니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맞나? Right? 나 한국말 속담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까지 내가 하이라이트 할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여기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줘. reality잖아. in reality가 실제로는 이란 뜻이죠. 실제로는 그들은 이렇게 남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뭐에 앉아있대? pile of가 뭐야? 많은이란 뜻이야. a pile of 그러면 큰 무덤 위에 지금 무덤이래. 큰 어떠한 그 무덤이 아니잖아. 무더기가 아니라 pile 뭐라 그래야 되지? What's a pile? 무더기가 맞아? 파일. 아니 그 파일은 아니. 그 파일은 F고. 그리고 무더기 잠깐만. This is gonna bother me. 나 이거 좀 찾아볼게. 쌓인 것, 쌓아 올린 것. 그랬어. 근데 이거밖에 없다고? 한국말로 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냥 더미. 너 뭐라 그랬어? 무더기가 뭐야? 무더기도 있잖아. 아 진짜? 그걸 무더기라 그래? 어떻게 써? 무더기? 진짜로? No way. 진짜? 이런 말이 있다고? 한무더기 여기 하잖아요. 네. 뭉텅이 같이? 막 뭐가 묻어있는 아 진짜? 너 와이프한테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오케이 어쨌든 오케이 그래. 그래서 어떠한 그 무더기 그 축복의 무더기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거에 주로 집중을 더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저기 포인트야. 계속해서 저에게 보면 unrealistic expectation이 무슨 말이야? realistic의 반대니까 뭔 말일까? 그치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는 그리고 비교는 오케이? 이거 비교죠. 오케이? 비교는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비교 lead to jealousy 안 좋다 이거죠? 오케이? 결국에는 질투심으로 이끌고 being envious도 얘들아 질투심이지 질투하는 이란 뜻이야. jealous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being envious니까 질투하는 것 of what others have only serves to make you unhappy.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너를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지. 그렇죠? With what you personally hav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있는지 계속 비교를 하면 너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를 그렇게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It's hard to be grateful.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게 어려워. 뭐 하면 when all you can think about is what you don't have or think you should get. 그러니까 네가 뭐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가 없는 것들만 생각하면 너가 감사해야 하는 게 어렵겠죠.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그래서 oftentimes frustration and dissatisfaction are actually the result of unrealistic expectation.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 얘들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네가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으면 네가 짜증이 날 거고 네가 만족하지 못할 거고. 오케이? 이건 뜻을 알 것 같지 않죠? 근데 dissatisfaction 불만족이죠. frustration 짜증일 거고. 그래서 we think our situation should be this way or that way. 이건 무슨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로 생각한다. 우리의 상황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문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Or at least different from the way it is. 최소한 우리는 주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보다 달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포인트가 돌아오죠. Gratitude is not about expectations. 우리가 어떠한 걸 감사함을 느끼는 거는 기대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어떠한 기대가 있던 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꼭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쵸? 솔직히 두 번째 문장만 읽어도 충분히 제목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제목은 뭔 것 같아요? 1번이죠. 그쵸? 네가 갖고 있는 거 비현실적인 기대 없이 감사해 해라. 그쵸? 좋습니다. 4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그 artists 말 그대로 예술가들 often do produce artworks with the intent of inducing an aesthetic experience in consumers. 자, 얘들아 좀 긴 문장인데 여기서 일단 먼저 이 do가 무슨 do인지 아니? 그렇지, 맞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얘들아 이게 독해에서 내가 지금 문법을 왜 얘기하냐면 얘를 강조한다는 거는 이거 너가 이거 캐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봐. end 전까지 보면 예술가들은 뭘 한대? 이 do도 무시해봐. 뭘 만든대? 예술 작품을 만든대지. 근데 뭘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지 이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든? 무슨 의도를 가지고가 중요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소비자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유발할 의도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든대. 예술가들은. 얘들아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강조까지 얘기했다라는 거는 얘들아 이거를 하는데 오케이? 아마 다른 것도 있을 거라는 문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네가 글을 많이 읽어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네가 이런 걸 읽었을 때 그 흐름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얘들아 아니나 다를까 지금 however 다음에 나오지.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도 이래야 돼. 이제 좀 있으면 내년 되면 고등부 들어가면 혹은 최소한 고3 정도 되면 네가 이걸 읽으면서 이 문장만 읽어도 아 근데 예술가들은 이제 그 예술적인 경험을 주려고 미적인 경험을 주려고 만들지만 뭐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겠구나라는 문맥으로 가겠구나가 네가 인지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내 말은. 자 그래서
그치만이라고 얘기하면서 unequal 동일한 if not larger 무슨 말이야? 혹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저거. 그치? if not larger 그러면 아니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 오케이? 왜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더 크지 않다면이잖아. 더 크지 않다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명령이 말이 되니? 그래서 동일하거나 더 크거나라는 거야. Number of contemporary artworks. Contemporary는 뭐야? 그렇지. 동시대의 아니면 현대의가 되죠. 그래서 현대 예술 작품은 simply are not라고 그러지. 뭐가 아니래. were not, are not ever intended to be engaged or appreciated as aesthetic objects.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포인트를 그냥 아예 반대해버린 거야. 예술가들은 미적인 경험을 주려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근데 현대 시대의 예술 작품들은 그냥 단순히 아니래. 이러한 미적인 물건으로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질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래. 아닌 경우도 많대. We engage and appreciate artworks of this interpretively라고 돼 있지. 이게 아니라 해석적으로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typically by considering how the work function as intentional object. 그러니까 기능을 이걸 문장을 해석을 할게.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How the work functions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얘기하는 게 미적인 표현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현대 미술들은 기능을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진 물건인지로 이제 예술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거지. 오케이? 뭐의 반영으로? As reflections of productive, formal compositional choices. 그러니까 형식적 구성의 선택이 어떠한 생산적인 형식적 구성의 선택이 있는지를 반영해서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어떠하게 사용이 돼서라는 뜻이야.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어렵게 그냥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carry information about the meaning of the artwork. 오케이? 그 작품의 의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미적인 것들보다 오케이? 현대 작품들은. 그래서 when we interact with these works, 이러한 작품들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we are interested in,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어? How they were constructed.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보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바로 또 똑같은 얘기지. 그게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Embody that meaning이라면 embody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오케이? 라는 뜻이죠. 그래서 artists may choose to use aesthetic features as part of the array of formal and compositional strategies that employ to convey the meaning of these works, but in these cases the artistic salience. 자, artistic salience는 예술적 현저성이래. 혹은 예술적으로 두드러진 거. 오케이? 인 어디에 놓여 있다? lies in their semantic salienc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의미의 두드러짐에 있지 aesthetic character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포인트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미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okay, 의미의 현저성에 있다. 뭐 달려 있다, 놓여 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걸 마지막까지 하이라이트한 이유가 결국에 지금 처음에 얘기한 부분이 끝까지 또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우리가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는 뭐 예술가들 예술적인 아니면 미적인 경험을 주려고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현대 시대의 예술 작품은 미적인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면으로서 예술적 면을 표현한다를 끝까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미적인 부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의미와 현저성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적절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자. 이 지문은 어려웠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그쵸?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봐봐. 네가 쓴 게 맞는지. 자, 답이 얘들아 5번이야. 5번으로 적었으면 맞거든? 왜 5번인지 잠깐만 보자. Aesthetic aspects of artworks가 무슨 말이야? aspects가 뭐지? aspects가 뭐라고? 안 들려. Sure, 양성도 있는데 여기서 요소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 그럼 뭐의 요소에? 뭐의 요소래? 예술의 요소지? 어떠한 요소? 미적인 요소지? 그러면 예술의 미적인 요소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되어 있어? 이게 포인트거든? 무슨 얘기라고 되어 있어? 이게 at times가 아니라 가끔씩이란 뜻이거든? 혹시 모르면? 가끔씩 뭐의 의사소통을 해주는 거래. 의미의 의사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였어? 우리가 예술적인 면을 봤을 때도 미적인 면을 봤을 때도 의미, 현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이 가장 적절한 거죠. 자, 그다음 5번 가볼게요. 5번은 훨씬 쉽습니다. 4번보다. 이거 기억난다. 오케이, so no one could deny.라고 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거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Once they've given it any thought at all.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이라는 의미지 이거. 이런 거를 그냥 얘들아 쉽게 생각을 해. 이걸 막 직접적으로 다 해석해 보면 너무 헷갈리잖아. Once they've given it any thought at all. 그러면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란 뜻이니까. 오케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대. 뭘? 포인트 내가 하이라이트 적었지? 뭘 거부할 수 없대? 여성이 소비자 구매에 대다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성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대? 숫자에 있대. 그래서 얘들아 숫자를 막 얘기해. 오케이? 대체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사는 거의 80%가 여성들이 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Center for Women's Business Research 이런 어떤 단체가 있겠죠. 얘네들이 보여주는 게 그 여성들이 결국에 어떤 집 안에서 95%의 구매 결정을 한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월급을 받으면 어디에 갑니까? 내 통장? 노노노. 여기서 근무하시는 이 강의실 근무하시는 서준쌤도, 저 위에서 근무하시는 성훈쌤도, 여기 그 원장님의 남편분이 대표님도, 우리 모든 남편들은 돈을 받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모른다고? 와이프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를 구매한다고 해. 그럼 누가 구매합니까? 와이프가 구매하죠. 허락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와이프한테 받습니다. 너 지금도 얘들아, 너 지금도 집에서 뭐 하나 물어보자. 너 지금 집에서 집에 가. 뭘 원해. 그러면 엄마한테 가,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 진짜? 그러면 아빠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엄마한테 물어볼걸? 아빠가 그래? 부럽네. 나도 내가 할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95%의 결정은 다 결국은 여성들이 한다 이거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들아 이거 drive home that point라고 하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다 라는 뜻이야. 그냥 drive home이 얘들아 결정적으로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 돼. 오케이? 그 목적을 따라 다르잖아. that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잡다 되겠지. Women are responsible for 지금 계속 숫자를 알려줘. 70% of all travel decisions. 자기야 우리 여기로 여행 갈까? 여자들이 주로 결정을 하고 57% of all consumer electronic purchases. 자, 전자기기는 좀 낮아졌죠? 전자기기는 57%. 그리고 50% of all new vehicles. 진짜? 이건 좀 놀랍네. 새로운 모든 그 차들도 주로 여성들이 주로 결정을 하고. Finally, women write an estimated 8 out of 10 personal checks. 얘들아, checks가 수표야. 그러니까 개인 수표를 쓰는 것도 대체적으로 10명이 있으면 8명은 다 여성들이 쓴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so women in most households today not only control the spending of their own paychecks but a good deal of their husbands as well. 야, 이거 이 질문 좀 그런데?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그들의 페이첵스만 컨트롤하는 것뿐만이 아니지. Not only A but also B잖아. 근데 뭐 또한 컨트롤한대? 남편의 스펜딩도 컨트롤한다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죠. 거부할 수는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얘들아 1번이라고 쓴 사람 있어? 그럼 안 돼. 1번이라고 쓴 건 뭐야? 광고주의 주된 목표 엄마들. 뭐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 It is mostly women that make the call. 얘들아, make the call. 결정을 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야. I make the call.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한다 이거야. 4번입니다. 6번 가볼게요. 자, many times our greatest growth periods come through the experience of pain.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장 성장 시기라고 할게. 가장 큰 성장 시기는 언제래? 언제 온다고 돼 있지? 언제 온대? 그쵸? 뭐 시련, 고통의 경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시기는 대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했을 때 온대. 그 통해서 온대. Those of us who have experienced a dark time in life. 이게 바로 페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심각한 아픔이든 아니면 감정적인 트라우마든 know the opportunity it brings.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뭐 심한 질병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안다 이거야.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기회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통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안다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지혜를 주거나 아니면 통찰을 주거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온다 이거. So sometimes we have to experience the contrast of darkness in order to find the light. 우리는 가끔씩 어둠을 봐야지 그 대조되는 빛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So indeed there are lessons within our lives that may be much more apparent in the darkness of our despair. 그러니까 indeed라고 하면 당연히 물론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지. 이렇게 어려움이,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집중을 한대지. 이렇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할까? 뭐 긍정적인 면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겠지. So when there are fewer things to see,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많이 없으면, okay?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게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삶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많이 보이는 게 없으면, 좋은 게 많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거에 좀 더 포커스를 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유를 하지 마치 네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 그럼 우리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인대지. At first we see nothing. Yet 그치만 after our eyes have had the chance to refocus, 다시 그 집중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눈이 우리 이제 그 어두운 방에서도 특정한 아이템들을 보기 시작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특정한 아이템즈가 뭐 positive인 것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를 비유하는 걸 거고, 그렇죠? 동일하게 likewise we can have some very profound insights. 엄청난 통찰이 있을 수 있다 about areas of our life that need improvement. 좀 증가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아니면 좀 좋아져야 될 필요함이 있는 거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아니야. 그래서 맞아. 어두운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이제 좋은 것도 보인다는 내용이니 이거 제 타이틀이 뭔 것 같네요. 이건 보이네. 네. 누가 봐도 5번이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더 잘 보인다. At a time of darkness. 그렇죠? 이것도 비유로 제목을 지은 거지. 7번 가볼게요. 이거 얘들아 7, 8하고 한번 쉴게. 지금 쉴까? 네. 지금 한번 쉬자. 지금 얘들아 3시 5분이거든? 15분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끝내드릴게요. 시험 어려워요. 선생님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성현지 쌤이 만들었어. 어려울 것 같아요. 성현지 쌤 고등부 하셔서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내가 단어는 뺐어. 우리 단어 안 보여. 주의는.
추워요. 지금 그래서 완전 높였어 온도.
해보자. 갈게요. 자, 7번. According to the individualist form of rhetoric about science.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 두 단어 모을 것 같아서 일단 individualist는 개인주의적인 라는 뜻이고 rhetoric이라는 말은 얘들아 일단 수사적 표현이라고 위에 적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과학에 대한 수사적 표현 그 개인주의적인 형태에 의하면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그 형식에 의하면 still much used for certain purposes discoveries are made in laboratories. 여기서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오케이? 간단한 얘기야. 발견은 실험실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the product of inspired patients. 오케이? inspired는 뭐 감명 깊은 아니면 감명을 주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patience가 중요하더라. 이건 참을성이라는 뜻이죠. 결국에 발견은 참을성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야. of skilled hands 그리고 당연히 어떤 능력이 있는 손에서부터 나오겠죠. and an inquiring but unbiased mind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unbiased mind. 요 세 가지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unbiased mind는 뭐야? 편견이 없는 그쵸? 편견 없는 뭐 정신에서 아니면 뭐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Moreover, they speak for themselves라고 돼 있지. 오케이? 그 만약에 어떠한 그 실험실에서 발견이 뭐가 되었으면 그 발견 자체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거야. 혹은 최소한 at least they speak too powerfully and too insistently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얘기한다 for prejudiced humans to silence them. 그러한 편견 있는 인간들이 그러한 발견을 멈추기에 아니면 뭐 조용히 시키기에 너무 끈질기고 강력해서 그렇게 못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투 문구인 거 보이죠? 그래서 it would be wrong to suppose that such beliefs are not sincerely held, yet almost nobody thinks they can provide a bias for action in public context.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러한 믿음이 진심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틀린 거래. 근데 almost nobody thinks they can provide a bias for action in public context라고 돼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들아
그 누구도 이러한 행동에 베이시스구나. 이런 행동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 Any scientist who announces a so-called discovery at a press conference without first permitting expert reviewers to examine his or her claims is automatically castigated as a publicity seeker.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예시를 주는 거거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so-called discovery, 그러니까 뭐 말로는 발명이라고 얘기한 그 어떠한 과학자들도 만약에 처음에 어떠한 전문가들로부터 examine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로부터 이게 괜찮다라는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녀 혹은 그의 주장은 자동적으로 뭐로 혹평이 된다? 그냥 명성을 쫓는 사람으로 혹평이 된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발견을 하기 전에 내가 뭘 발견했다라고 과학자가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거 인정입니다. 이거 네가 얘기한 거 내가 지금 리뷰해봤는데 충분히 내가 검토해봤는데 괜찮습니다. 라는 걸 얘기 안 하고 그러한 전문가들의 리뷰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과학자는 저런 리뷰도 없이 얘기했어. 그냥 명성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So the norms of scientific communication presuppose that nature does not speak ambiguously. 그러니까 자연이 어떠한 전제를 한다라고 과학에서는 얘기를 하냐면 자연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의 가정을 전제를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모호하지 않는 한이죠 이거. 아니면 모호하지 않으면. 그래서 it has been authorized by disciplinary specialists. 그 분야 학문의 전문가들로부터 확인되지 않으면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포인트랑 똑같은 거야. 너가 만약에 전문가로부터 이 발견이 적절하다라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넌 그냥 명성을 쫓는 사람, 그건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So a scientific truth has little standing until 여기서 얘들아 standing이 설 자리야. 서 있는 이런 뜻이 아니지. 그래서 과학적인 진실은 설 자리가 거의 없다. Little standing 거의 없다. 언제까지? Until it becomes a collective product. 집단적인 어떤 산물이 되기 전에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동의를 해야지만 설 자리가 생긴다는 얘기겠지.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is only one stage in its construction. 어떠한 사람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거, 발견한 거는 그냥 한 단계일 뿐이다. 그 다음 단계들도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가장 적절한 대답은 1번이겠죠? 그렇죠? 과학적인 진실로 가는 길은 이 커뮤니티 자체가 그렇죠? 그 집단 자체가 승인을 해야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8번. 자, there are many questions we can ask about the origins of the universe.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과학으로부터 이 모든 게 과학으로부터 대답이 될 수는 없대. 그러니까 과학이 다 답해줄 수는 없대. 근데 과학이 할 수 있는 건 있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오케이? 그렇지만 이유를 또 측정할 수는 없대.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과학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고 이런 거는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측정할 수 없죠 과학으로. 그래서 that type of question must be explored through philosophy, religion, and other ways of thinking. 그러한 왜 시작했을까라는 거는 이런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그게 철학적인 분야든 아니면 종교적인 분야든 뭐든 간에. So the questions that scientists ask must be testable.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위 얘기를 다 한 거죠. 과학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다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실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어야 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scientists have provided answers to testable questions that have helped us calculate the age of the universe, how distant the certain stars are, how fast they are receding from us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험할 수 있는 질문들,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빨리 우리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이 알려주지만, okay? Whether or not we can get a definite answer, we can be confident in the process by which the explanations were developed.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그러한 대답이 발달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젠가는 얘들아,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왜 지금 우주가 뭐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증거가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but for the time being이라 그러면 이것도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현재로는 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 말이 현재로는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but for the time being 현재로는 science will limit itself to the last 13.7 or so billions of years of phenomena to investigate.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이게 지금 우주가 유니버스가 시작한 시점이지. 저 지난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만 찾아낼 수 있지. 그 과학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학이 이렇게 뭐 이유 같은 것까지는 몰라도 측정 가능한, 실험 가능한 것들은 다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 그럼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대답은 뭘까? 이거겠죠? 실험 가능한 거가 바로 과학 질문의 특성이죠. 요소죠. 자, 그럼 얘들아 네 책에서 이제는 59쪽으로 가주세요. 이거 7, 8, 9 하고 시험 볼게요.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거 그 고등 내신 문제는 이것도 쉬운 질문들은 아니었지만 뭘 물어보고 싶었어. 지금 얘들아 이 전체 지문 intergroup contact에 대해서 얘기해. 오케이? intergroup contact가 그냥 상호 간의 접촉이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냥 어떤 단체 안에서 있는 접촉. 오케이?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접촉. 어떠한 단체인지는 끝까지 예시 주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해줘. 오케이? 근데 봐봐 이런 intergroup contact가 뭐가 있으면 어떠한 걸로부터 뭐 승인이 되거나 뭐 어떠한 걸로부터 뭐 독촉이 되면 뭐가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래? 어떠한 부분이 얘기를 해줄 거야. 이 intergroup contact라는 건 일단 좋다고 얘기해. 오케이? intergroup contact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으면 더 쉽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지금 선생님이 1번하고 2번하고 쓴 거 있지? 오케이. 저 두 가지거든? 저 두 가지가 있으면 intergroup contact가 더 좋은 일단 social norms는 social norms가 있는 사회에서 intergroup contact가 있으면 이런 편견 짓고 사람 바라보는 stereotyping 있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선호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대. 그래서 social norms가 필요해. 근데 intergroup contact가 만약에 institutionally supported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라는 뜻이야. 제도적으로 만약에 지지가 돼, okay?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준 거고, is more likely to produce positive changes,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대. 일단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rgroup contact가 뭔지 모를 수 있을까? 제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승인된 거, 얘들아. 어떠한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이미 설립된 관습이 있었을 때, okay?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에 그 intergroup contact가 있어, okay?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있대. 자, 그럼 마지막 내가 질문. 이건 네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지금 주는 예시에서, okay? 저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rgroup contact, 즉 제도적으로 지지가 되는 이 intergroup contact가 뭐니? 무슨 예시를 줘? 누가 제도적으로 지지를 해줘? 그 예시 안에서는.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대답해도 돼.
맨 끝에 나올걸? 자, 봐봐 얘들아. 마지막 두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인가? 마지막 문장이네.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그 desegregation 인종차별 폐지를 그 미국에서겠지. 미국에서 뭐 초등학교에서 없애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증거가 보였대. There's evidence that students were more highly motivated. 학생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있었고 더 많이 배웠대. 어떠한 선생님들로부터 더 많이 배웠대? 이러한 desegregation을 반대하는 것보다 지지하는 선생님들로부터 더 많이 배웠대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권위 있는 사람 누구야? 쌤이지, 그치? 그 쌤들 때문에 이러한 그 인종차별 폐지, 즉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이러한 접촉이 훨씬 더 잘 됐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됐다 이거지. 그럼 얘들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이제 그 일치하지 않는 거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풀었잖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오류가 있었어. 일단 정답은 1, 5야. 1, 5일 거야. 일단 1번은 말돼. 1번은 보면 Contact can always expect appropriate results라고 해. 그러면 이 intergroup contact 얘기하는 거지. 이게 항상 어떠한 거를 보여줄 수 있대? 적절한 결과를. 그치? Regardless of가 뭐야 근데? 그치.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바깥 권위자의 허용, 그 허락이랑 관련 없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 허락이 있어야지, 권위자가 허락을 줘야지만 훨씬 더 긍정적인 거를 준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적절한 결과를 항상 준다는데 바깥 권위 없어도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저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아. 근데 5번이 얘들아 애매해. 내가 왜 5번이 애매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마 못할 거야. 이거 아마 prejudice 그 can always be enhanced가 아닐 거야. can always be 뭐 eliminated 이런 거였을 거야. Okay? Even if norms have no marked preference for mutual respect. 이게 왜 그리고 이게 왜 틀렸냐면 얘들아 이거 no marked가 아니라 preference가 있어야 돼. 서로 상호간의 존중이 있어야지만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얘들아 여기서 해. 지금 if the contact has a greater chance of changing attitudes and reducing prejudice than if they do not. 어디 있냐? 여기. If the norms support openness, friendliness, 그리고 mutual respect.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 존중이 있고 개방성이 있고 친근함이 있으면 그러한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여기서 지금 no marked preference for mutual respect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mutual respect가 있어야 되는데 표기된 상호간의 존중의 그 선호도 없이 또 편견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일 거고. 일단 근데 이거는 네가 1번하고 딴 거 적었어도 그냥 맞게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저기 지금 오류가 있거든. 5번에 eliminated가 돼야 돼. 그 다음 8번. 자 8번도 얘들아 내가 뭐 물어볼게. 선생님 지금 일단 하이라이트한 거 한번 다 하이라이트 해봐. 그리고 이거 뜻 모를 수 있어서 모르는 뜻일 거야 아마. bureaucratic은 관료적인이고 hierarchies는 알 수도 있는데 계급 구조지. 그 다음에 굳어진 이해관계, entrenched interest. 오케이. 그리고 하이라이트한 거 하이라이트 해보고 한 후에 얘들아 나한테 이거를 이 질문을 대답을 해줘.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새로운 기술은 벤처에서부터 나온대. 즉 스타트업 기업들. 오케이? 막 스타트업 기업 뭔지 알지? 그 뭐 처음 막 시작한 중소기업들 얘기하는 거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 이런 데서부터 새로운 기술이 주로 나온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하이라이트한 두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봐.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그거의 예시를 어떻게 주는지 한번 봐봐. 이거 뭐 오랫동안 안 줄 거야. 일단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해. Small groups of people 이게 가장 중요해.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이 무슨 말일까? 세계를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목표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뭉친
작은 단체의 사람들이지. 그치? 큰 단체 말고 작은 단체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대. 자, 이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설명이래. 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설명을 봐봐. 큰 단체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달하는 거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근데 혼자 하는 건 어때? 더 어렵대지. 그리고 무슨 말이야?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당하게 작아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인 설명이라고 얘기한 건데, 자, 첫 번째 예시는 너무 크면 안 되는 걸 얘기해. 오케이? 이게 너무 큰 거겠지. 왜냐면 관료적인 계급 구조가 있으면 어떻게 움직인대? 느리게 움직인대지. 그리고 그런 관료적인 계급 구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굳어진 이해관계가 있겠지. 그치? 막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기업 생각하면 돼. 너가 만약에 삼성을 다녀. 그럼 네가 삼성 그 오너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 삼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못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네가 뭐 너 위에 있는 뭐 팀장, 부장, 뭐 이사들 막 쫙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게 생겨? 너무 관료적인 계급 구조 때문에 굳어진 이해관계가 생기지. 그래서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예시를 주냐면 가장 이제 좀 잘 작성되지 않는 단체에서는 네가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신호를 주는 게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전략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만약에 대기업이면 내가 사실상 이 대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전략이야. 맞지? 자, 근데 봐. 반대 우리가 극단적으로 반대를 보면 혼자 있는 천재는 어떠한 클래식 work of art 혹은 literature를 만들 수 있겠지. 어떤 문학적인 아니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벤처나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거는. 그래서 startups operate on the principle that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지 네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원칙으로 스타트업은 작동을 해. 근데 반대로 너가 충분히 작아야 돼.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똑같은 얘기 한 거지?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안 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가장 추론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니? 얘는 보일 거야. 음, 3번이라고 안 적었으면 틀린 거야. 3번이 정답이야. 그럼 3번 지금 너무 큰 스케일이야 회사가.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다지. 뭐 보는 거? 실제로 도입되는 걸 보는 거. 그치?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와? 뭐 때문에 볼 수 있어? 이 예시 때문에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마지막이야. 요거 하고 끝. 얘들아, testing strategies relating to direct assessment of content knowledge. 그러면 얘들아 이거 쉽게 얘기할게. 그냥 내용 지식을 직접 평가하는 거에 대한 전략 있지. 실험 전략은 아직 가치가 있대. 뭐 할 때? 어디 안에서 탐구 주도형인 그 수업 강의실 안에서는 내용 지식 직접 평가가 의미가 있대. 자, 이거 엄청 어렵게 얘기한 건데 얘들아 이거 예시 보면 쉬워져. 봐봐. 우리가 pretend 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다라고 얘기해보자. For a moment that we wanted to ignore content.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 즉 내용을 무시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냥 학생의 능력만 보고 평가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능력적인 거. 쉽게 예시를 어떻게 해줄까?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학생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알고 싶어. 근데 얘가 농구의 룰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얘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그치? 얘가 얼마나 멀리 농구공을 던질 수 있는지 이런 그런 능력들만 가지고 보자 이거야.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스킬하고 컨텐츠는 어떻게 되어 있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 결국에 이 스킬과 컨텐츠는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So when a student fails at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농구의 예시가 아니라 패턴 애널리시스의 예시를 해. 그러니까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얘들아 그냥 네가 상상을 해봐. 어떠한 9살짜리 애가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막 분석하는 뭐 실험이 있다고 해보자. 자, 그거를 실패했을 때 it could be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 It could be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how to do the pattern analysis properly. 얘들아, 어떻게 패턴 분석을 올바르게 하는지 몰라서 실패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그럼 얘는 능력의 문제야, 내용 이해의 문제야?
능력의 문제야.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it could also be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ontent. 그냥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That they were trying to build patterns with. Sometimes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inquiry well and be capable of skillfully applying social studies discipline strategies, yet fail to do so. 왜? 똑같은 얘기. Misinterpret the content. 내용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 근데 내용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for these reasons we need to measure a student's content understanding.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된다. 얼마나 학생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to do this right, we need to make sure our assessment is getting us accurate measures of whether our students understand the content we use in the inquiry. 그 측정을 할 때, 그 어떠한 탐구를 할 때, okay? 우리가 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학생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뭐일 것 같은지. 자, 이건 보이죠? 몇 번? 3번이죠? 네. 네가 만약에 패턴을 짓는 거, 패턴을 찾는 거를 실패했을 때, 그게 컨텐츠를 이해 못해서일 수도 있다. 내용이겠죠. 딱 얘들아 시간 맞췄다. 40분. 오케이. 요거 시험 봐보겠습니다. 이거 보내주세요. 얘들아 여기 단어 없어요. 단어 없는 거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하고 애들 한 번 더 쉴 거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집중해 주세요. 제시 있나요? 네, 이건 제시 있습니다. 첫 시험인데. 네, 제시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시 없었죠.